38페이지 23번 수배제도부터 보도록 합시다. 수배제도도 우리 실무종합 승진문제에서 가끔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배제도 보면은 사건 수배 등 지명 수배, 지명 통보, 작물 수배 이렇게 나오죠. 개념 보면은 사건 수배 등 나오죠. 경찰관은 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사건의 용의자와 수사 자료, 그 밖의 참고 사항에 관하여 다른 경찰관 및 경찰관서에 통보를 하거나 긴급 배치 등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명 수배 나오죠. 경찰서 규칙상 특정한 피의자에 대하여 그의 체포 동그라미 의뢰하는 것을 지명 수배를 한다. 특정한 피의자에 대해 체포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밑에 헌재 의할 경우에 수사 과정에서 비공개 지명 수배 조치는 수사기관 내부의 단순한 공조 내지 의사 연락에 불과하므로 그 지명 수배 자체만으로 아직 국민에 대해 직접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건 공권력 행사 밑줄 아니다 이겁니다. 자, 지명 수배란 건 경찰 관서 내에서 서로 간의 수사 공조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경찰 관서 내에서 서로 지명 수배했다 해서 국민의 어떠한 직접적으로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지명통보 특정한 피의자 밑줄 발견했을 때 그 피의자의 출석 동그라미, 출석을 요구로 의뢰하는 걸 말한다 그랬어요. 작물수배. 자, 작물수배란 사건 중엔 수사 중인 사건의 작물에 관하여 다른 경찰관서에 그 발견을 요청하는 수배를 말한다. 3번 보면 범죄 수보 공조자료 관리 규칙상 피해 통보표 밑줄에 전사 입력한 피해품은 작물수배로 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명수배 나오죠. 사법경찰 관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할 수 없을 때는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즉 법정형이 사형무기 장기 3년 이상 징역 근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의심하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 영장이 발부된 사람. 그 다음에 지명통보의 대상인 사람 중에서 지명수배할 필요가 있어서 영장이 발부된 사람. 지명통보의 대상인데 지명수배할 필요가 있어서 영장이 발부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하지 않으면 수사 현장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영장 발부하지 않고 긴급체포에 의한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경우 지명수배한 후에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못할 때는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지명수배자 발견 조치, 지명수배 발견 조치 나오죠. 사법경찰 관리는 지명수배자를 발견했을 때는 영장을 제시하고 수사 준칙에 따라서 권리 등을 고지한 후에 체포 또는 구속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체포영장, 구속영장 소지하지 않는 경우에 긴급하게 필요하면 지명수배자에게 영장이 발부되어 있음을 고지한 후에 체포, 구속할 수 있고 사후에 지체 없이 체포, 구속영장을 제시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은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지명수배, 즉 긴급체포로 지명수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의 긴급체포한다는 사실과 수사 준칙상 권리 등을 고지하는 긴급체포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 지명수배자로부터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고 긴급체포서를 작성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방가로 1번 지명수배된 사람의 발견시 조치에 나오죠. 이건 이제 범죄수사 규칙의 내용입니다. 경찰관은 경찰수사 규칙에 따라 지명수배자를 체포 구속하고 지명수배한 경찰관서에 인계한다. 지명수배한 경찰관서에 인계한다 이겁니다. 자, 도서지역, 섬지역에서 지명수배자 발견됐을 경우에 지명수배자 등이 발견한 경찰관서의 경찰관은 지명수배자를 소재를 계속 확인하고 수배한 관서와 협조하여 근거 시기를 정함으로써 근거 후 구속영장 청구 시한인 체포한 또 48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하라. 섬지역은 상당히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자, 바로 공고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나오려고 배 타고 나와야 되는데 폭풍주의보가 내려버렸다 이게 폭풍 또는 태풍주의보. 그럼 배가 안 뜨죠. 이런 경우는 체포 48시간 그냥 하염없이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배한 관서와 발견한 관서가 서로 협조하여 근거 시기를 잘 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지명수배자를 근거한 경찰관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여 피의자가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에 대한 소명 자료를 확보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체포의 과정과 상황 등을 지명수배자 근거 보고서에 작성하여 이를 수배관서에 인계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한다 그랬어요.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인수 동그라미한 수배관서 경찰관 그랬죠. 24시간 내에 체포 구속 통지를 하라. 자, 수배한 경찰관서에서 인수를 한 수배관서 경찰관은 24시간 내에 체포 또는 구속 통지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명수배자를 지명수배관서가 있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 지역에서 지명수배자를 검거했을 때에는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찰관서에 통지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4번 체크합니다. 자, 지명수배해서 검거했죠. 지명수배자를. 그리고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한 수배관서 경찰관이 24시간 이내에 체포 구속 통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검거관서와 수배관서가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 지역이다 이거야. 이런 경우에는 검거관서에서 체포 구속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랬어. 한다 동그라미. 그다음 쌍가루 3번 지명수배자의 인수 호송 등 나오죠. 1번 잘 보시고 2번 수배관서의 경찰관 수배관서 동그라미. 다음 각과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거관서로부터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수하여야 된다. 즉 수배한 관서에서 검거한 관서로 가서 데려와야 된다 이겁니다. 다음은 수배관서와 검거관서가 서로 이에 대한 합의를 할 때는 이에 따른다 그랬어요. 자, 1, 2, 3 경우에는 수배관서의 경찰관이 검거한 관서로 가서 신병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1. 수배 대상 범죄의 재중 재질과 비교하여 동등 동그라미 또는 그 이상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범죄를 이미 검거관서 관할구역에 이미 해버렸어. 그러면 검거관서에서 수배한 어떤 범죄의 재질과 동등 그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수사를 이쪽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검거관서에서. 그 다음에 검거관서에서 지명수배자와 관련된 범죄를 이미 정범 동그라미, 공동정범 동그라미 피의자 일부를 검거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명수배자가 단일 사건 밑줄 수배되고 불구속 수사 대상자 밑줄 검거관서로 출장하여 조사한 후 신속히 석방에 타당하는 경우에 단일 사건으로 수배되고 불구속 수사 대상자고 검거관서로 출장하여 조사한 후에 신속히 석방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때는 뭐한다? 수배한 관서의 경찰관이 검거관서 가서 검거한 자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쌍가루 4번 나오죠. 지명수배자 인수 순서 나오죠. 범죄수사규칙 99 제3항 이건 별표합니다. 자, 수배한 관서가 여러 관서입니다. 수배한 관서가 여러 관서야. 그러면은 좀 전에 수배한 관서의 경찰관이 검거 관서로 가서 검거한 자를 데려온다 그랬죠. 그런데 수배한 관서가 여러 곳일 때 어느 순서대로 검거한 자를 데려오냐 이거죠. 봤더니 자, 경찰관은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해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에 다음 각고 수배관서 순서에 따라서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계받아 조사한다. 첫 번째, 공소시효 만료 3개월 3동그라미 이내인 관서죠. 수배관서. 또는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수배관서 1순위입니다.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인 수배관서 또는 공범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수배관서 수 동그라미 법정형이 중한 제명 중 동그라미 지명수배관서 두 번째 2순위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지청에 관할 구역에 있는 수배관서 지 동그라미 지방검찰청입니다. 시도경찰청이 아니죠. 검거관서와 거리상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 인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서? 삼수중 지인. 삼수중인 지인 순서대로 오케이 검거한 지명수배자를 인수받아서 조사한다 이겁니다. 삼수중인 지인 이렇게 암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거관서에서 계속해서 검거한 자 수사하는 경우는 위에 쌍가루 3번에 2번 오케이 어떤 수배 대상 범죄와 재질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범죄를 검거관서 이미 범해버렸더라 이거야. 그 다음에 검거관서에서 지명수배와 관련된 범죄를 이미 정범, 공동정보 피의자를 검거하고 있더라 이거야.
불구속 수사 대상자입니다. 검거간서로 출석하여 조사한 후 신속히 석방함이 타당한 인정되는 경우, 검거간서로 출장하여 조사한 후 신속히 석방함이 타당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검거간서에서 계속해서 조사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 쌍가로 중요 지명 피의자 종합 공개 수배라는 게 나오죠. 시도청장은 지명 수배한 후에 6개월 동그라미 지나도 검거하지 못한 사람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중요 지명 피의자를 매년 5월과 11월에 선정 동그라미 하여 국가수사본부장 밑줄 경찰청장 아니죠? 에게 중요 지명 피의자 종합 공개 수배 보고서에 따라 보고를 한다. 이게 연이에 강력범, 살인, 강도, 성폭력, 마약, 방화폭력, 절도범 밑줄. 절도범 강력범이 아닌데 절도범 포함은 되는 거죠. 다액, 다수피해 경제사범, 부정부패사범. 그 밖에 신속한 검거를 위해 전국적 수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런 자들을 5월달과 11월달 연이에 선정하여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한다 이겁니다. 시도청장이. 그 다음에 국가수사본부장 공개수배위원회를 공개수배위원회 밑줄 개최하여 중요 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년 6월과 12월에 이번에는 이제 중요 지명피의자 종합수배 공개수배 전단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수배한다. 자, 1항에서는 시도청장이 지명수배했어요. 근데 6개월 지나서 검거 못했네? 그러면 5월달과 그 다음에 11월달에 연이에 그 밑에 강력범죄자들 등 1, 2, 3호 해당한 자를 선정을 해서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를 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은 공개수배위원회를 개최하여 6월달과 12월달에 중요 지명 피의자를 공개수배한다 이겁니다. 6월달과 12월, 6개월의 간격이 있죠. 이거는 뭐다? 중요 지명 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그 기간 6개월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쭉 나오고 4번 중요 지명 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을 언론 매체, 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쌍가루 6번 긴급 공개수배 나오죠. 경찰관서장은 법정형의 사형무기 장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한 죄를 범하였다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 상습성 등을 고려해 신속한 근거가 필요한 자에 대해 긴급하게 공개수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긴급 공개수배는 사진, 현상, 전단 등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언론 매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공개수배. 공개수배 유의사항. 공개수배를 할 때는 그 죄증이 명백하고 공익상 필요성 현저한 경우에 실시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언론 매체,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수배 나오죠. 언론 매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공개수배는 공개수배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다만 공개수배위원회를 개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 사후에 심의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지체 없이 위원회를 개최하라. 그렇다면 공개수배위원회란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봤더니 국가수사본부는 중요지명 피해자 종합공개수배, 긴급공개수배 등 공개수배에 관한 심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여 공개수배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랬어요. 2번 공개수배위원회는 그 위원장은 수사심사정책담당관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정기는 5월 11월 연 2회 개최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국가수사본부 공개수배위원회 회의는 위원 5명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명 이상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한다. 그래서 공개수배위원회 봤습니다. 지명통보 나오죠. 사법경찰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지명통보를 할 수 있고 그럼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입니다. 미만. 장기 3년 이상일 때는 지명수배로 갔죠. 미만의 징역, 군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때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이런 사람 소재 불명됐어요. 지명통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정이 장기 3년 이상 동안의 징역, 군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 지명수배로 가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사한이 경미 동그라미, 사한이 경미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지명통보자 발견 조치. 사법경찰 관리는 지명통보된 자를 발견했을 때는
지명통보자에게 지명통보된 사실, 범죄 사실 요지, 지명통보한 경찰 관서를 고지하고 발견된 날로부터 1개월 동그라미 별표 이내에 통보한 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그 다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땐 지명수배되어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라. 1개월 이내에 지명통보한 관서에 출석을 해야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땐 지명수배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통지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지명수배, 지명통보 해제 나오죠. 사법경찰 관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명수배, 지명통보를 해제해야 한다. 지명수배를 이미 권고해버렸어요. 지명통보자가 통보관서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했어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어요. 신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됐어요. 피의자 사망 등 공소권 소멸됐을 때. 그 다음에 지명수배됐으나 체포영장, 구속영장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이거야. 그 밖에 지명수배 통보의 필요성이 없어졌다. 이런 경우는 지명수배 통보를 해제하라 그랬어요. 해제하라. 그래서 지명수배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명통보 개념에 그 다음에 지명수배 관련된 인수호송 그 다음에 지명수배가 한 관서 여러 관서일 때 어느 순서대로 근거된 지명수배자를 인계받아 조사하느냐. 삼수 중인 지인 뭐 이렇게 우리가 두 문자로 암기합시다. 자, 마약류 사본 수사 나오죠.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마약류 관련한 법률상 개념을 봅시다. 마약류란 마약 플러스 뭔가 있으니까 마약류라 하죠. 마약류란 마약 밑줄 향정신성 의약품 그 다음에 대마 이 세 가지 합쳐서 마약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마약이란 게 뭐냐 봤더니 가, 양귀비, 그다음 아편, 코카잎, 코카나무 잎 한자로 엽, 양귀비, 아편,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모든 알칼로이드 밑줄, 그 다음에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그 다음에 가부터 라까지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적 합성품, 가부터 마부가 열개된 것을 함양 혼합물질 혼합제 다만 셋째 줄 한해 마약 밑줄 제외한다. 한해 마약은 마약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법에 규정된 내용이 오른쪽 보면 양리 효과상 마약의 분류를 해서 쭉 표로 정리해 놨죠.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왼쪽 페이지 다시 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이란 게 뭐냐? 인간의 중추 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에 인체에 심각한 이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것 가나다라 마 이런 것들이 있다. 대마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 종자 그랬죠. 종자 동그라미 뿌리 동그라미 성숙한 대마의 줄기 그 다음에 그 제품 줄기의 제품은 제외한다. 종자, 뿌리, 성숙한 대마의 줄기, 그 제품 이 네 가지는 대마가 아니다. 그러면 대마에는 뭐가 있느냐 봤더니 오른쪽 가나다라가 있죠. 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초 또는 그 수지로 올려라 제된 모든 제품. 답은 가, 나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가, 다까지 규정된 것을 함유한 혼합 물질, 혼합 제제. 이렇게 이제 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다는 거야. 마약류 관련한 법률에서. 이걸 다시 이제 뭐다 양리 효과상 마약 분류를 쭉 선생님이 이렇게 오른쪽에 표에다 정의해 놨죠. 그래서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로 나눠지더라. 마약은 다시 천연 마약, 합성 마약, 반합성 마약, 한해 마약 이렇게 있다. 뭐 한해 마약은 좀 전에 처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해 마약은 마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해 마약 봤더니 코데솔, 코데날, 코데잘, 인산코데인, 유코테, 후리코, 코코코코코. 그래서 헷갈리는 게 코카인, 테바인, 코데인 이런 것들 아니고 이 코데인하고 이 인산코데인은 구별해야 됩니다. 이 코데인의 성분을 30분의 1로 축소한 게 인산코데인이고 인산코데인은 우리 감기약으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을 약국에 사잖아요. 그 감기약은 우리가 뭐다? 인산코데인 종류가 많아요. 그럼 우리가 먹어도 되죠. 그렇지만 감기약을 먹었을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근육통이 좀 없어진 것 같고 잠도 오고 막 그러잖아. 이런 것들은 이제 마약류
어떤 효과입니다. 근데 그 감기약을 하나를 먹어야 되는데 예를 30알을 한꺼번에 먹은다 해봐. 뿅 가겠죠. 그게 이제 코데인이란 겁니다. 구분해서 알아둬야 돼요. 인상 코데인, 우린 감기약이야. 코데인은 이건 마약이야. 마약. 이건 천연마약에 해당합니다. 코데인. 천연마약 봅니다. 천연마약 양귀비 나오죠. 양귀비. 가로 열고 앵속, 그 다음에 아편 알카로이드 그랬죠. 양귀비, 액즙 있죠. 액즙이 이제 뭐다 여러분들? 생아펜이죠. 생아펜. 여기서 나오는 아편 알카로이드 전부 다 이제 천연마약. 여기서 나오는 게 생아편. 양귀비에서 나오는 게 생아편, 몰핀, 코데인, 테바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제 밑에 보면 마약의 종류 특징이 있어요. 앵속, 양귀비 나오고 아편 나오죠. 한다는 게 몰핀, 헤로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코데인, 천연마약, 테바인 그 천연마약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코카 나무 잎 나오죠. 코카 나무 잎에는 코카 알카로이드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 코카인 크랙 이런 것들이 있어요. 코카인 크랙. 그 다음에 합성마약 페치딘계, 메사돈계, 프로폭신계, 벤질보르핀 등등. 반합성마약, 헤로인, 히드로모르폰, 옥시코돈 등등이 있다 이겁니다. 해시시 아니다. 코데인은 전부 천연마약을 봤죠. 한해마약, 코코코코, 코데솔, 코데잘, 코데날, 인산코데인, 후리코, 유코테 이런 것들 코가 다 들어가죠. 자, 향정신성 의약품은 그 양리 효과상 각성제, 환각제, 그 다음에 억제제, 다른 말로 진정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각성제, 다른 말로 흥분제, 이렇게. 환각제, 억제제, 다른 말로 말한다 진정제 또는 안정제 이렇게. 수면제, 우리가 말하는 수면제입니다. 억제제는. 각성제, 흥분제죠. 즉 억제제는 정반대로 모든 종류의 운동성과 중추신경을 활동을 강화하는 겁니다. 강화. 피로감을 감소시키고 또 피로감을 연기시켜서 밑줄 정신과 기분을 맑게 한다. 각성제, 흥분제.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고 동공의 확장이 공격적으로 변한다. 종류, 암페타민류, 메스암페타민, MDMA 이런 거 있다. 자, 메스암페타민 MA이고 MDMA는 메틸렌 디옥신 메스암페타민이고 MD가 더 추가된 거죠. MDMA를 다른 말로 엑스티시 이렇게 표현하죠. 환각제죠. 환각제 뿅 가버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감각, 사고, 감정의 변화 등을 일으켜 망상, 불안 등을 유발한다 이거예요. 감각이 왜곡돼 환상 보거나 미쳐 극도의 행복감, 불행의 교차함을 느낀다. 그래서 LSD, 페이오트, 사일루시빈, 메스카린 이런 것들이 이제 환각제에 해당됩니다. 환각제. 그래서 각성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MDMA, 즉 암페타민 이런 것들. 환각제, LSD, 가장 센 게 LSD, 페이오트, 사일루시빈, 메스카린 이런 것들. 억제제, 진정제, 다른 말로 안정제, 이건 수면제를 말합니다. 인체 중枢신경계를 안정화시켜서 진통 효과, 밑줄, 통증을 못 느낀다는 게 수면을 유도하죠. 수면 유도 밑줄. 그 밑에 보면 2번 밑에 하사표 2개 잘 봐두시고요. 종류 바르비탈 염제류, 비바르비탈 염제류, 벤조디아핀 제제, GHB. 별표입니다. 여기는 물뽕이죠. 물뽕. GHB. 한 장 뒤로 넘겨보면 이제 그와 관련돼서 하나하나 특징들이 쭉 설명해 놨어요. 이것들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대마초 나오죠? 대마초는 대마초, 다른 말로 말이 하나, 영어로 칸니버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대마수지, 다른 영어로 해시시, 대마수지 기름, 이걸 해시시 미네랄 오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대마에서 빠지는 게 뭐라 했어요? 대마의 종자, 뿌리, 성숙한 대마의 줄기, 그 제품 네 가지는 대마가 아니라 했어요. 구분해서 알아둬야 돼요. 자, 마약의 종류의 특징 나오죠. 위에 먼저 마약은 천연마약, 합성마약, 반합성마약, 처벌하지 않는 환해마약이 있다. 향정신의약품은 첫 번째 흥분제가 있다. 다른 말로 각성제, 환각제, 억제제가 있다.
그래서 각성제는 MA, MDMA, 메스암페타민 U들 말하고, 환각제 나오죠. LSD, 페이오트, 사일리시빈, 메스카린 뭐 이런 것들. 억제제, 이건 수면제다 그랬어요. GHB, 가장 유명한 거 GHB, 물뽕이죠. 바르비탈 염제로, 비바르비탈 염제로 등등등. 대마에서 빠지는 게 뭐라 해서? 성숙한 대마의 주류 그 제품, 그 다음에 뿌리, 그 다음에 종자 이런 것들. 자, 먼저 봅니다. 마약의 종류 특징, 앵속이죠. 양귀비를 말하죠. 양귀비 중 마약 성분인 몰핀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파파베르솜니페루멜, 파파베르세티케롬디스. 왼쪽 페이지 봅니다. 제일 위에 양귀비, 2번에 가, 양귀비 나오죠. 양귀비과의 파파베르솜니페루멜, 파파베르세티케롬디스, 파파베르브레악, 테아롬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몰핀이 함유되어 있다 이겁니다. 양귀비는 식별이 용이한 생육기, 개화기, 꽃이 핀 시기인 5월에서 7월 동그라미 별표, 집중 단속합니다. 5월에서 7월에.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 도심과 단독주택 옥상 등에서, 시골에서는 여러분들, 시골에서는 뭐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많이 이제 이걸 키우다가 단속되고 그러죠. 시골에서 이거 먹으면은 뭐 배 아플 때, 설사났을 때 먹으면 바로 잡힌다 그래서 시골 같은 데서 가끔씩 이제 한 10개 이내에 막 키우기도 하죠. 이거는 양귀비 같은 경우에는 몇 그루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입건되고 안 되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생화편 나오죠. 앵속의 열매, 양귀비 열매, 잎, 줄기 등의 아편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칼로 긁으죠. 그럼 하얀색 즙이 나옵니다. 열매 부위 동그라미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고, 양귀비에서 나오는, 앵속에 나오는 액즙은 백색 하얀 즙이 나와요. 백색이지만 이게 이제 공기에 장시간 노출되면 이게 암갈색, 검은색으로 변하고 또 암모니아 냄새 납니다. 암모니아 냄새. 지린내가 나요. 요즘 얼음 쌌을 때 지린내가 납니다. 생화편. 아편은 파이프에 의한 흡연 동그라미. 흡연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아편은 어떻게 사용한다? 자, 즙은 하얀색인데 공기에 장시간 노출되어서 검은색, 암갈색도 변한다 했죠. 자, 이런 것들은 뭐 한다? 흡연의 방법으로 사용한다 이겁니다. 파편은 흡연. 지린내가 난다 했어요. 몰핀은 생화편은 화학적 처리에 얻어지는 것으로 약 10% 알칼로이드 물질이다. 몰핀 중에서 분말 및 분말 덩어리 형태는 백색, 황갈색, 커피색을 띠고 표면에 999라는 숫자, 호랑이 그림들이 양각되어 있다. 자, 일반인은 앰플 형태의 몰핀을 정맥 주사한다. 주사하는 거죠, 주사. 자, 몰핀은 생화편을 화학적으로 합성했다 그랬죠. 그래서 아편보다 훨씬 더 효력이 강합니다. 설사약으로 강한 진통제고 헤로인의 원료로 사용된다 그랬어요. 설사약 믿죠. 좀 전에 뭐라 했어요? 시골에서 설사가 났을 때 또 이걸 진통시키는 효과로서 양귀비를 키운다 그랬죠. 양귀비를 먹는다 했어요. 그 양귀비에서 나오는 게 아편이고, 아편은 화학적 처리한 게 몰핀이잖아. 그래서 몰핀은 뭐다? 설사약으로서 가장 강력한 진통제다. 그래서 몰핀의 주요 생산국과 아편의 생산국과 거의 일치하죠. 아편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양귀비. 그래서 양귀비 생산국, 아편 생산국, 몰핀 쭉 같이 연결되죠. 헤로인 나오죠. 헤로인은 독일 동그라미 바이엘사에 의해 몰핀에다가 초산을 화학 합성하여 만든 겁니다. 몰핀에다가 초산을 화학 합성하여 만든 겁니다. 진통제로 사용했다. 독일의 바이엘사에서 몰핀에다가 초산으로 화학 합성하여 진통제로 개발했다 이겁니다. 헤로인은 몰핀에다가 초산 동그라미 화학 합성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좀 저급품일 때는 초산 냄새 하나, 식초 냄새 난다 이거 초산 냄새. 헤로인 좀 백색 동그라미, 백색 분말로 된 게 순도가 높고 효과도 뛰어나 고가로 거래된다. 좀 전에 몰핀도 앰플 형태는 정맥 주사한다 그랬죠. 이 몰핀에다가 이제 화학적으로 이제 초산으로 처리한 게 헤로인인데, 헤로인도 바로 뭐다? 정맥 주사입니다. 정맥 주사. 4번 별표 정맥 주사로 주로 사용된다. 헤로인은 몰핀에다가 초산을 화학 처리했기 때문에 몰핀보다 훨씬 강하다 이겁니다.
헤로인. 해롱해롱 해버린다 이게. 해롱해롱 해버린다. 금단 증사도 매우 강한 마약이다. 5번 체크. 6번 별표. 강력한 흥분 효과를 얻기 위해서 코카인 동그라미, 헤로인 동그라미 두 개를 혼합하여 정지행동을 만드는 게 스피드볼이죠. 스피드볼. 빨리 돌아버려라 이게. 빨리 돌아버려라. 자, 헤로인은 몰핀보다 10배 이상 강하고 정맥주사하고 또 강력한 흥분 효과를 얻기 위해서 헤로인에다 플러스 코카인을 섞어서 뭐한다? 스피드볼. 빨리 돌아버려라 이게. 헤로인. 여기 이제 뭐다 여러분들, 양귀비에서 쭉 나오는 겁니다. 양귀비에서 뭐가 나와? 아펜이 나오고, 아펜에서 뭐가 나와? 몰핀이 나오고. 생아펜 화학적 처리한 게 생아펜이고, 아니 몰핀이고, 몰핀에다가 초산을 화학 처리한 게 헤로인이고, 헤로인에다 코카인 섞은 게 스피드볼이고, 오케이. 코카인입니다. 코카인. 그러면 또 코카인 나오죠. 코카인은 코카나무 잎사귀 등에서 나오는 거죠. 코카인 형태는 분말, 정제, 덩어리 형태로 제조된 밀가루 되고 있고, 최근은 반죽, 밀가루 반죽 같은 프리 베이스가 많이 증가되고 있고. 2번 체크. 코카인은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 중추신경을 흥분함으로써 운동선수 밑줄, 이 작것들이,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많이 복용을 하죠. 자, 선생님 가장 뭐다 여러분들, 정당한 경쟁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남을 속이는 속임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맞죠? 얘는 코카인을 처음 먹고 경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의 정상적인 선수들보다 훨씬 더 신체 능력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만든 기록들은 다 거짓된 기록들이죠. 거짓된 기록들이야. 운동선수들 많이 복용하는 게 뭐다? 코카인. 코카인, 코 동그라미. 3번 코크버그, 코 동그라미, 코코죠. 환촉 현상 동그라미. 환촉이에요. 촉, 환시, 환청 아닙니다. 환촉. 환촉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촉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몸에서 애벌레가 막 기어다니는 촉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코 동그라미, 코로 흡입한다, 코로 흡입한다, 스니핑한다 이게. 영어로 스니핑한다. 코로 코카인을 흡입하니까 어떻게 돼? 코 안에가 구멍이 뻥뻥뻥 뚫어져 있다. 그리고 코 허물이 벗겨져 있다 이게. 코 동그라미 천공 현상이 나타나. 코 동그라미 허물이 벗겨지는 현상. 코카인, 코크버그. 코로 스니핑하는 스니핑. 코의 천공 현상, 코의 허물이 벗겨지는 현상. 코카인의 최대 생산국 콜롬비아, 최대 소비국 USA, 미국. 그래서 가끔씩 우리 영화를 보잖아요. 우리 조폭 영화 재벌들이 막 코로 쑥 들어 마시고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우리 카메라 감독님 한국 영화 보면 코로 막 마약 흡입한 거 본 적 있어 없어? 있죠? 전부 다 코카인입니다. 코카인. 흥분제. 그 다음에 크랙 나오죠, 크랙. 크랙이란 코카인 동그라미, 암모니아, 베이킹소다, 물을 넣고 가열하여 만든 백색 동그라미 결정체 형태 코카인이다. 크랙은 코카인, 암모니아, 베이킹소다, 물을 넣고 가열해서 만든 백색 결정체. 담배처럼 흡연 동그란 흡연의 방법으로 남용한다. 크랙은 담배 형식으로 사용이 간편하고 약물 효과도 강하다. 가격도 저렴하다. 그래서 미국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다. 대마 나오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일체의 제품 말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대마의 종자, 뿌리, 성숙한 대마의 줄기, 그 제품 제한다. 2번 별표. 그래서 이제 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초와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일체의 제품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대마초라는 게 나오죠. 마리화나 칸니버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마초는 대마 잎과 꽃대 부분을 건조 동그라미하여 담배 형태로 흡연, 밑줄 할 수 있도록 만든 걸 말한다. 대마초를 흡연시 THC 환각성분 밑줄 흡수되어 정신적 긴장감이 없어지고 몽상증, 도취감의 졸음을 강하게
오며 환각 증세를 느낀다. 혼자 뽕 한다 이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담배 태우는 친구들 스트레스 받아 담배 하나 딱 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다 좀 긴장이 풀어지면서 그렇죠 여러분들. 좀 몽롱함을 느끼죠. 담배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니코틴이라는 거 있죠. 대마에는 뭐가 있어? THC 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잡아봐 여러분들 잡아봐. 선생님은 담배를 태워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한번 약간 불량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담배를 한번 그때 한번 잠깐 피워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안 맞더라고요. 담배를 그대로는 한 번도 피운 적이 없어요. 담배에는 니코틴이 있어. 니코틴. 그 다음에 대마에는 THC 성분이 있어요. 근데 이 니코틴이 THC 성분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강력해요. 그런데 문제는 담배를 한갑 피우는 사람이 1년 넘게 피웠다 해서 갑자기 담배가 10값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하루에 한 갑씩 피우는 친구가 1년 피웠다 해서 1년 지난 다음에 하루에 10갑 피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잡아봐. 니코틴은 중독 현상 이 정도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거의 변하지 않아. 하루에 한 갑 피우던 친구도 1년 지나면 뭐 한 갑 반, 두 갑 이 정도 되지만 THC 성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코틴보다 성분이 약하지만 급속도로 뭐다 여러분들 여기 증가됩니다. 그래서 대마초는 마약에 들어갑니다. 마약류에 들어가요. 대마수지 영어로 하면 해시시. 대마수지는 성숙과 대마의 정상 꽃대 부분에 수지성 분비물을 알코올로 침출 채취하거나 가마솥의 증류 건조하여 농축하여 제조한 걸 말한다. 알코올로 침출 채출하거나 가마솥에서 증류한 후에 건조 동그라미 건조시켜서 농축하여 만든 걸 말한다. 이게 건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마수지는 대마초보다 10배 동그라미 정도 효과가 강하다. 날 것으로 먹기도 하고 차나 커피에 녹여 마시기도 한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흡연 동그라미, 대마초도 흡연한다 했죠. 흡연을 하면은 가장 효과가 크다. 그 다음에 대마수지 기름이니까 오일이죠. 해시신 미네랄 오일입니다. 대마수지 기름은 대마초, 대마수지를 아세톤, 알코올, 에테르 등으로 섞은 후에 반복적으로 여과 증류하여 축전한 고농축 대마다. 대마수지 기름에 알코올, 설탕, 꿀, 향료 등을 타서 마시거나 담배 또는 대마초 갭이 외벽에 발라서 피우기도 한다. 대마수지 기름은 대마초 10배 이상 효과가 강하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 특징 나오죠. 메스암페타민, 필로폰 계 쭉 나오죠. 메스암페타민 나옵니다. 시행령상 필로폰을 동법 시행령 필로폰은 메스암페타민으로 규정하고 있고 필로폰을 밀 제조하는 자, 필로폰의 밀매자 등을 필로폰 뭐라 하느냐? 은어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히로뽕, 백색의 공포, 공포의 백색 가루, 악마의 가루라 불리운다. 4번 결정체 필로폰이 서양에서는 스피드, 미국에서는 아이스, 일본에서는 각성제, 필리핀의 샤브, 대만에서는 아미타민 등으로 부른다. 그 다음 투약 방법 나오죠. 초심자는 일반적 음료수에 섞어 입으로 복용한다 그랬어요. 필로폰을. 2번 필로폰 투여자는 일반적 밑줄, 증류수 등에 섞어 혈관을 통하여 정맥 주사한다 동그라미. 그렇지만 주사 흔적이 남겠죠.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팔에다 많이 주사하겠죠. 여기 주사 자국이 많이 남겠지.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뭐하는 문신을 또 해버리죠. 문신을. 그리고 여름철이라 하더라도 반팔을 입게 되면 주사 자국이 나타나잖아. 그래서 긴팔 입고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3번 보시고 필로폰을 종이 위에 놓은 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경우도 있다. 뭐 등등등. 가장 일반적으로는 증류수에 녹여서 정맥 주사한다는 거예요. 초심자는 음료수 섞어 마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투약자 증상 나오죠. 서면 축 깨는 약, 피로 회복제, 체중 조절약 등으로 가장 유통 복용된다 이겁니다.
3번 강한 각성작용 그랬어. 각성작 흥분작용입니다. 의식이 또렷해집니다. 피로감이 사라져 버려요. 잠이 오지 않고 피로감이 없어지고 식욕이 감퇴한다. 식욕 감퇴 믿죠. 마약류 같은 경우는 식욕이 막 증진되는 게 거의 없어요. 대마초만큼만 식욕을 막 촉진시킵니다. 대마초는 식욕을 촉진시키고 나머지 마약류는 식욕을 감퇴시킵니다. 필로폰의 경우에는 중추신경 흥분작용 뇌 자체에다가 작용을 합니다. 자, 필로폰은 중추신경 흥분작용을 어디다? 뇌에 동그라미 작용하고. 근데 우리 커피 마실 때 카페인이죠. 카페인 마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피로감이 사라지고 의식이 막 돌아온다 그러죠, 여러분들. 그래서 피로한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이제 봐봐요, 여러분들. 잠을 많이 못 자고 막 일을 많이 하지 피로감이 오잖아. 그래서 커피는 많이 마시죠. 이 커피는 뭐다, 여러분들? 그 흥분 작용이 뇌 자체에다가 작용하는 게 아니고 대뇌 피질에만 작용을 합니다. 이 카페인은. 그럼 뇌 자체에다가 작용하는 요 필로폰이 훨씬 더 강하다 이겁니다. 오케이? 흥분 작용이 카페인보다 훨씬 강하다. 그다음 5번 초조 불안에 빠지고 사소한 일에 과민한 반응 믿죠. 누군가 자기를 해친다는 피해 망상증 사로잡혀 폭력적으로 변하고 자기를 방어해야 한다 생각이 흉기 소지. 사소한 일에도 과민 반응. 그다음에 피해 망상증에 사로잡혀 폭력적으로 변하고 흉기 등을 소지한다. 자기를 방어한다는 생각으로. 그다음에 약효가 떨어져 버렸어요. 잡아옵니다. 약효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피로가 몰려오겠죠. 장시간 수면을 취하게 된다. 8번 편집점이 강해지고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말이 많아진다. 아니 필로폰을 처음 마시겠으니까 어떻게 돼? 흥분하겠죠. 흥분하니까 말이 많아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말이 많아진다. 성교시 가간 쾌감을 느끼고 성교시간 늘려준다. 뭐 이런 거 있다. 이번에 뭡니까? 돈 스파이크인가? 뭔가 한 친구가 필로폰 처음 먹다가 걸렸죠. 그런데 그 필로폰 중독됐다가 이걸 이겨낸 사람들의 말 들으니까 돈 스파이크 보니까 얼굴이 살이 많이 쪘던가요? 살이 쪽 빠졌던가요? 살이 많이 쪘죠? 뭐라 그래? 자, 필로폰 중독자들은 대체적으로 뭐다 식욕이 감퇴되기 때문에 아주 뭡니까? 몰골이 흉의 절조로 쭉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돈 스파이크는 어디? 아주 뭐 몸에 뭐 기름기 철철 흐르죠. 그래서 잘 먹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워낙에 식성이 좋아서 보통의 필로폰 중독자들 모습과는 달리 살이 통통하게 쪘더라 이거예요. 살이 그렇게 통통하게 찌는 마약류 중독자는 대마초 중독자들밖에 없어요. 대마초 피운 사람이. 자, 우리 연예인들 중에 대마초 피웠던 사람들 봐보세요. 완전히 세됐어. 통통하죠. 희야 날 좀 바라봐. 통통하죠. 대체적으로 대마초 통통합니다. 왜? 식욕을 촉진하기 때문에. 야바 있죠. 야바. 세계 최대 마약 밀매 조직 쿤사 동그라미. 쿤사가 개발했다 이거야. 태국에서는 말처럼 힘이 솟고 발기에 좋은 약, 미치게 하는 약이라고 해서 헐슨 메디슨이라고 통용된다. 종래에는 야마라겠어요. 야마로 불렸으나 지금은 야바로 불리고 있다. 3번 체크 필로폰에다가 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 혼합하는 캡슐 정제 형태로서 필로폰의 순도가 20에서 30% 낮다. 뭐야 짝퉁이다 생각합니다. 필로폰의 짝퉁이다. 동남아 지역에서 많이 여기 유통되는데 동남아 지역은 별로 뭡니까 여러분들 돈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필로폰의 짝퉁인 야바가 많이 이제 유통되고 있다는 거야. 필로폰의 순도가 낮다는 겁니다. 30% 낮다. 낮지만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의 효과보다 더욱 강력하다. 그러니까 이걸 짝퉁이지만 더 강력한 이걸 이제 동남아에서 많이 복용하겠죠. 그래서 야바는 필로폰의 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다 그랬어요. 그 밑에도 기출된 지문에 야바는 카페인은 에페드린, 밀가루는 메스카린을 혼합한 것이다. 메스카린 아니야. 그렇죠. 야바는 한 번 복용한 3일간 잠을 자지 않을 정도로 환각 효과가 강하며 중독성도 강하다. 3일 동안 잠을 자지 않을 정도로 피로감이 없다는 거야. 흥분시키니까.
그 및 5분 및 하살표 과다 복용 시 치명적인 인사불성, 혼수, 쇼크, 호흡 저하를 가져오며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거는 카리소프 로들의 S정 관련된 문제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쭉 보면 8번 야바는 원재료가 필로폰 동그라미, 카페인 동그라미 나오죠. 에피코데인 화공약품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밀제조가 가능하다. 근데 헤로인이죠. 헤로인은 점점 뭐라 했어요? 몰핀에다가 초산으로 화합성한 거라 했죠. 그럼 몰핀은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 생화편에다가 화합성한 게 몰핀이야. 생화편 어디서 와? 양귀비. 즉 양귀비 작황 정도에 따라서 헤로인의 제조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봐봐. 야바는 원재료가 필로폰, 카페인 등 화공약품입니다. 그래서 양귀비가 얼마큼 잘 됐느냐 여부, 즉 작황에 따라 좌우된 헤로인과는 달리 안정적인 밀제조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헤로인은 몰핀에다가 초산화 화합성한 거. 그럼 몰핀은 어디서 나와? 생화편에서. 생화편 화합성한 거. 그럼 생화편은 어디서 나와? 양귀비. 그래서 양귀비부터 출발해서 생화편 나오고 몰핀 나오고 헤로인 나오죠. 그래서 양귀비 양이 많으면 헤로인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양귀비 작황에 의해 좌우되는 헤로인과 달리 안정적인 밀제조가 가능하다. 9번 야바는 태국 등 동남아 지역 및죠. 주로 생산되어 유흥업소 종사자, 육체 노동자, 운전기사 등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남아에서 어떻게 해요? 외국인 노동자들 허벌나게 들어오잖아. 이 작것들이 각 지방에서 농사일 하니까 힘들잖아. 바닷일 하니까 힘들잖아. 여러분들이 모여서 지들끼리 뭐 한다? 마약 처먹고 노래방에서 막 지들끼리 환갑 파티하고 지랄 쇼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마약류 등이 서울 경기권 등 대도시 주변에서 주로 이제 많이 복용하고 현재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골 같은 데에서도 우리 마약 수사 관련 우리 경찰, 사법 경찰들이 역량이 좀 많이 갖춰져야 됩니다. 예전에는 사각지대였어요. 그래서 시골에 계신 군단이 3급지, 2급지 경찰서에 근무하시는 이 마약류 단속반의 우리 경찰관 분들도 이 마약류 관련돼서 좀 전문성을 좀 갖추고 좀 더 뭡니까? 적극적으로 단속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뽕 나오죠. 지혜집이 물뽕. 무생무치 있죠. 무생무치, 무맛은 아니에요. 무맛은 아니야. 4번 별표. 짠맛이 나. 짠맛이 나기 때문에 뭐 무맛이다 그러면 안 돼. 무미 이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4번 별표. 무생무치 물뽕은 백색 분말 또는 백색 액체 형태로서 저용량의 불안을 해소하고 이완시키지만 용량을 증가하면 잠을 자게 하고 체후성, 혼수상,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건 수면제이기 때문에 억제제예요. 잠을 자게 하고 혼수상도 사망. 여러분들 수면제 많이 처먹으면 어떻게 돼? 엔젤 되죠, 여러분들. 그렇잖아. 물뽕은 소다 등 음료수에 몇 방울 타서 마시게 되면 10분에 15분에 약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3-4시간 지속.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 소다수 등 음료수 수면제 타서 먹으면 어떻게 뿅 가죠? 예. 10분에 15분 정도 지나면 잠 오네. 3-4시간 동안 잠자게 된다 이거야. 3번 별표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에 성범죄에 악용된다 이거야. 수면제 처음 먹여놓고 온갖 소폭행 저지르고 그걸 동영상 촬영해서 꼼짝 마라, 돈 내놓으라 이렇게 되는 거죠.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운다. 4번 물뽕은 짠맛이 나는 액체다. 무미 하면 틀려요. 근육 강화 호르몬 분비 효과가 있다. 근육 강화에 밑줄 호르몬 분비 효과가 있다. 그런데 물뽕 수면제는 복용 후 24시간 동안 이내 인체에 다 빠져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사후 추적이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알코올에 타서 마시면 효과가 급속히 나타나 의식을 잃을 수 있어요. 그렇죠. 술에 타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뿅 하고 빨리 이제 의식을 잃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 경우 추위에 발생한 일을 기억할 수 없게 된다. GHB 물뽕. 그렇지. 그 다음에 방거라 사부 MDMA, 발음이 안 나오네. 메틸렌 디옥스 메스 암페타민, MDMA.
다른 말로 엑스터시, 도리도리 뭐 이렇게 불리죠. MDMA는 일반적으로 MDMA, 엑스터시, 엑스티시 뭐 이렇게 불립니다. 2번 별표 독일 동그라미 식욕감퇴제로 개발되었다 그랬어요. 식욕감퇴제. 한 장 앞으로 가 44페이지 헤로인도 독일의 바이오사에서 몰핀에다 초산으로 화학 합성하여 진통제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진통제로 만들어 의약품으로 만들었다 이거야. 독일이야. 미국은 없어요. MDMA도 독일이야. 독일. MDMA 요거 뭡니까? 필로폰계죠. 필로폰계. 그래서 기분이 좋아진다 이게. 포옹마약, 허그드러기, 클럽마약, 도리도리, 캔디 등으로 지칭된다. MDMA 복용자 테크노 파티장, 나이트클럽 등 막대사탕 물고 있거나 물을 자주 마시는데 행위를 한다. 그죠? 6번 체크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데스트론 메트로판 너미나죠. 너미나 데스트론 메트로판 진해거담제 맞죠? 감기약입니다. 감기, 만성기관지염, 폐렴 등의 치료제로서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다 그랬어요. 강한 중추신경 억제 진해작용이 있다. 진해작용. 의존성과 독성이 없다. 미추 코데인 동그라미 대용으로 널리 쓰인다. 코데인. 좀 전에 뭐라 해서 인산코데인은 감기약이라겠죠. 그 인산코데인을 약효를 30배 강하게 한 게 코데인, 천연마약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데인은 뭐다? 여러분들 감기약과 연관 지으면 돼요. 코데인의 효력을 30분을 줄인 게 인산코데인. 인산코데인은 감기약. 러미나는 뭐다? 감기약이야. 도치감 혹은 환각작용을 맛보기 위해 사용량 수십 배 동그라미, 해당하는 20정 내 100정 흔히 남용하고 복용 후 2-3시간 후 또는 약효가 나타나 6시간에 12시간 동안 지속되고 소주에 타서 마시므로 정글주스를 한다. 그죠? 정글주스. 그러니까 러미나, 데스트론 메트로판, 진해거담제, 감기약이기 때문에 의사 처방전 구입이 가능한데 이건 뭐다?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쓰인다. 천연마약 코데인. 그렇죠. 의존성과 독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잖아. 뭐 1일 3회 한 번 먹을 때 하나씩 먹으라 했어요. 근데 이걸 뭐 20알 먹어보세요. 어떻게 되는 게 뿅 가버리겠죠. 그것도 소주에 타서 마셔보세요. 뿅 가버립니다. 제가 과거에 대학교 1학년 때 지금은 또 한 30년 더 됐겠네요. 30년 전인가요? 그전에 대학교 다닐 때 감기에 걸렸어요. 약국 가서 감기약을 지었어요. 하나씩 먹으라는 2알 먹어버렸어요. 3번. 빨리 낫으려고. 뿅 떨어져버렸어요. 뿅 떨어져. 근데 몇십 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뿅뿅뿅 하고 사라지겠죠. 여러분들. 정신이. 그 다음에 카리소플로돌 S정이죠. 근육이완제입니다. 근육이완제 맞죠? 근육이 굳어지는 환자들에게 먹이는 근육이완제입니다. 골격계 질환 치료제입니다. S정이 한꺼번에 20알 내지 30알을 남용하여 뿅 간다 이겁니다. 3번 체크. 복용을 중단하죠. 근육이완제인데 많이 처먹다가 안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그냥 굳어지는 현상 같은 어떤 금단 현상이 나타나겠죠. 온몸이 뻣뻣해지고 뒤틀리고 혀가 꼬부라지는 소리 내는데 금장세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4번 나오네요. 가다 복용 시 치명성의 인사불성, 혼슈 쇼크, 호흡저하를 가져 사망에 이를 수 있다. 4번 별표 S점. 치명적인 인사불성, 혼수 쇼크, 호흡저하를 가져와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LSD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건 스위스 동그라미 산도스 제약회사가 곡물의 곰팡이 보리의 맥각에서 발견하여 곰팡이 맥각에서 발견하여 이를 분리하고 합성한 것으로서 무색입니다. 무칩니다. 좀 전에 물뽕과 똑같죠? 근데 이거는 무미입니다. 맛이 없어요. 좀 전에 물뽕은 뭐라 했어요? 짠맛이 난다 그랬어요. 가장 강력한 환각 효과를 나타내는 가장 강하다 이겁니다. LSD는 통상 분말로 제조되나 정제, 캡슐제, 액체 형태로도 밀거래되고 극소량 및 가장 강력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주 적은 양을 유당이나 각설당, 과자, 빵 등에 첨가시켜 먹거나 우유, 종이 등의
표면을 묻혔다가 뜯어서 입에 넣어 씹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그랬어요. LSD는 극소량으로 강력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극소량으로 처먹더라도 코카인의 100배, 메스암페타민 300배 이러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오케이. 4번, 5번 한 번씩 보시고요. 6번 나오죠? 일부 남용자는 LSD를 현재 사용하지 않아. 지금 안 먹었어요? 그럼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가장 강력한 환각제라고 있어. 그래서 과거에 LSD를 먹었을 때 나타나는 그 환각 현상을 지금 복용을 안 하고 있음에도 느껴버리는 거예요. 이거 플래시백 현상이라고 합니다. 플래시백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자, 플래시백 현상이라는 것은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 약물로 야기된 경험이 일시적으로 자연적으로 재현되는 것을 플래시백이라고 해요. 그래서 LSD는 가장 강력한 환각제라겠죠. 그래서 이 과거의 LSD를 통하여 나타난 환각 현상이 지금 LSD를 먹지 않고 있더라도 나타나버린 플래시백 현상이 나타난다. 페이어트 나오죠. 페이어트는 미국의 텍사스 등 남서부 지역, 그다음 멕시코 북부 지역에서 자생하는 선인장입니다. 선인장 동그라미. 그래서 선인장의 어린 잎 등을 건조하여 씻거나 또는 물에 넣어 끓여 음용하면 환각 효과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메스카린. 미국 텍사스 남서부 지역에는 멕시코 북부 지역에 자생하는 선인장인 페이오트 선인장에서 추출 합성한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그랬어요. 메스카린 복용 시 양력관 LSD와 유사하나 쭉 그 시각적 흥분 효과보다 강력하다 그랬어요. 사일로시빈은 멕시코와 남부 텍사스 지역에서 자생하는 사일로시빈 버섯 밑줄 축출한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일로시빈은 3번 원형 그대로 건조시키거나 분쇄 후 캡슐 형태로 유통된다. 사일로시빈은 연한 피크색 등 캡슐 형태로 밀매되고 LSD 대용으로 남용된다. 이런 것들. 프로포폴 요즘 연예인들이 많이 요것 때문에 뉴스 나오죠. 흔히 수면 마취제라 불리는 정맥 마취제로서 수면 내시경 등에 사용된다. 최근에 환각제 대용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향정신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수면 내시경에 사용된다. 그래서 수면 내시경. 선생님도 내시경 가끔씩 하죠?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의식 있는 상태로 못 하겠더라고요. 한번 해봤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오바티 막 나오고. 수면 내시경을 하는데 뿅 가죠. 뿅 갑니다. 수면 내시경 했는데 별로 깨어났을 때 별로 그렇게 정신 막다 그런 느낌 못 받았는데. 근데 요즘 보니까 연예인들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왜 하는지 중도가 안 돼봐서 모르는데 그 중도된 양반들이 말하기를 프로포폴 요거 수면 이렇게 딱 잠자고 나면 정신이 막다 그래. 또라이들이죠. 그 다음에 25번 경찰 재난관리 규칙 나오죠. 경찰 재난관리 규칙. 이게 이제 개정이 돼서 이렇게 새롭게 바뀐 내용인데 기존에 이제 바뀐 내용인데 이건 이제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또 진도 나갑니다. 자, 여기까지 좀 하고 좀 쉬었다가 경찰 재난관리 규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